오늘 저희 오픈 토크를 같이 진행해 주실 지금 개발자분들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고 저희가 지금 이런 형태로 앞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싶고 개발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픈 토크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요. 주제가 좀 도전적이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가 내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표준 프레임워크를 접근하시게 되거든요. 저희는 이게 여러분이 뭐 회사 내에서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내 개인의 그냥 개발자 역량에도 표준 프레임워크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도전적인 주제로 오늘 행사를 이끌어 주실 저희 호스트를 모시겠습니다. 자, 허강남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키를 운영하고 있는 허광남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전자정부 퓨전 프레임워크는 개발자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가? 그 얘기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준 프레임워크 화면, 잘 보이시죠? 표준 프레임워크는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어, 일단은 구글 트렌드를 최근 5년간의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스프링 부트. 스프링 부트는 2년 전부터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 포함이 됐죠. 아주 예전 버전은 스프링 부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스프링 부트도 이제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표준이 빠지고요. 요게 보통 이 전체 플레임보다는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요 단어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요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예전에는 아주 전자정부가 데이터가 굉장히 높았었네요. 예, 트렌드는 지금 세 가지 트렌드가 다 합치면 뭐 스프링부트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고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는 그 질문 답하기, 묻고 답하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 가면 예, 2009년 6월 1일부터 이렇게 게시물이 쌓이게 돼 있는데 어, 이 게시판의 특징은 뭐냐면 무조건 답변이 달린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정답이든 아니든 일단은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2009년부터 24년 6월까지 이렇게 제가 게시물 번호하고 그 차이를 이렇게 봤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시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3년, 2014년에 문답 게시판에 게시물이 꽤 많이 올라왔었네요. 2,400건, 1,900건 이렇게 되어 있고 1년에 대략 한 1,000건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건 정도 그 정도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구글링도 잘 되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이쪽 게시판을 가리키는 경우가 은근히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일자리에 대해서 좀 어, 중요하죠. 더군다나 작년부터 시작된 IT 빙하기에는 표준 프레임워크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개발자한테. 그래서 2014년 5월 27일부터 이렇게 찾아봤는데 대략 요런 데이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 이게 들어가서 보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일자리 이렇게 검색을 한 거고요. 음, 여기 기간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요거 만약에 2014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까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카운트가 나오거든요. 이 카운트를 정리를 한 겁니다. 예. 여기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AI 이용해서 되게 쉽게 만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 있는 텍스트 다 붙여가지고 HTML로 자바스크립트로 그래프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점점 많아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일자리에 관계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키워드로 기간을 달리했을 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추이를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또 잡코리아 사람인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잡코리아 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닫혀 있는 게 이보다는 앞으로 열려 있는 일들이 주로 나오겠죠. 이것도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 데이터의 추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역도 보면 지역도 서울 지역을 선택을 했을 때 서울 지역만 대략 한 400건. 그러니까 나머지 서울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넣어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로 검색을 하게 되면 대략 200건을 제외한 한 600건 정도가 수도권의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일자리들이 에, 예, 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람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인 쪽에 가면 요것도 어, 대략 한 600건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도 뭐 지역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는 공공기관에서 그다음에 뭐 군부대나 아니면 뭐 대학교 그다음에 뭐 대학병원 뭐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들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는 자바 스프링을 감싸고 있잖아요. 랩핑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학습한다라는 거는 자바 스프링을 학습한다라고 봐도 거의 음, 같은 말이다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블로그도 찾아봤어요. 표준 프레임워크로 그 블로깅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그 사이트에 가면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에 가면 개발 가이드에서 여기 문서들이 쭉 있거든요. 도쿠 위키로 되어 있고요. 이게 1.0부터 계속 문서들이 여기 쌓이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약간 디자인은 올드하죠. 한 10년 전 디자인, 도큐위키의 10년 전 디자인인데 내용은 뭐 계속 잘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스프링 그 스프링 독스에 가면 있는 스프링 IO에 여기에 가면 여기 있는 그 문서들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문서들이 잘 요약돼서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저기 공식 사이트에 스프링을 학습하시는 것도 좋은데 표준 프레임워크에 있는 여기 있는 문서들 이거를 보셔도 좋아요. 네. 이게 요 그림이 스프링 공식 교재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죠. 예. 그리고 구글에서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짧은 팁 하나 드리면 사이트 콜론하고 여기 사이트 도메인을 집어넣으면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만 나옵니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 사이트만 빼고 나오게 되고요. 벨로그로 검색을 했을 때도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티스토리닷컴에서 티스토리에도 꽤 많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 게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 도구, 툴 이용하고 여기에서 패스트 이어, 최근의 글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1년 동안 1년 동안 12,000건의 티스토리 블로그 글들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벨로그.io 여기 벨로그는 나중에 시작된 블로그 플랫폼이죠. 여기도 1년 동안 370건의 글들이 이렇게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 글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타임스탬프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도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관련 글이라든지 뭐 유튜브도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유튜브도 영상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유튜브도 가서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도 유튜브 네.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오픈 커뮤니티는 그, 예, 그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자정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그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된 그 내용들이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글들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진정한 오픈소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com에 표준 프레임워크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리파지토리 쪽에 보면 최근에 바뀌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순서대로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네, 표준 프레임워크 포털의 가이드 문서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커밋을 보면 25개의 커밋만 있는데 이게 2달 전에 최초로 커밋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리파지토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예,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슬슬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게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문서를 여기에 포크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채워 넣으시고 그다음에 그걸 이쪽에다 플리캐스트를 보내주시면 그러면 또 그 여러분들이 만든 문서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겠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표준 프레임워크는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개인적인 관점인데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처음 표준 프레임워크가 공개가 됐을 때는 이게 10년 넘게 이렇게 지속될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표준 프레임워크가 잘 크는 걸 보니 예, 앞으로도 10년, 20년 자바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자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표준 프레임워크에는 어, 자바 말고 리액트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도 있고 그 리액트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백엔드는 스프링 부트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그 기술이 자바에만 종속된 게 아니라 다른 기술도 점점 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다른 기술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예, 그 다음 순서가, 어, 예, 네, 저 아, 이제 이백행 리더님 예, 모셔가지고 그 이백행 리더님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이백행 고맙습니다. 리더님, 네, 잠깐 얼굴 보여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공공 SI에서 그 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로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있는 이백행이라고 합니다. 예, 몇 년 동안 전자정부 퓨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셨나요? 네. 지금 한 18년 정도 됐고요. 제가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고인물이신데요. 네. 지금 사용하고 계신 버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자정부 네, 퓨전 지금 프레임워크. 네, 마지막 그 4.2로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신규, 올해 나온 거잖아요. 4.2 네, 버전. 네. 근데 그 새로운 버전도 고객사에서 이렇게 흔쾌히 오케이를 하셨나요? 네. 네, 그 항상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은. 오, 의외인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자바 같은 경우에는 1.8 버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러면 자바 버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희 1.8이고요. 저희 네. 이제 국가정보자원 관련해서 이제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서 네, 그 오픈JDK 1.8에 그리고 JBoss랑 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뭐, 그 클라이언트도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 안정적인 버전을 추구한다고 하면 요즘에는 약간 더 그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버전이 좀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표준 프레임워크를 사내에서 제일 잘한다는 소문이 어, 있던데요. 어떻게 그런 소문을 갖게 되셨는지 이렇게 네.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회사가 우선 공공 프로젝트는 많이 안 했었는데 이제 공공 프로젝트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 구성하고 뭐 개발 서버 이렇게 구성하고 프로젝트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제가 이제 컨트리뷰션 하는 거가 이제 알고 계셔가지고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구성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빠르게 잘 할 수 있다는 게 좀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어, 그래서 그 이제 공공 프로젝트 회사 공공 프로젝트를 하는 데서는 이렇게 요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한두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게 아닐 텐데 네. 뭐 기술 지원하러 다른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가고 막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요. 그 우선은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개발 환경 구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저희 말로 이제 빵꾸가 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도와주고 뭐 철수하고 뭐 이런 경험이 좀 네, 한 두세 번 정도 있습니다. 그 사내에서 거의 그 회사에서 없으면 안 될 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네요. 네. 표준 프레임워크에 그 관심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갖게 된 건 언제부터이신가요? 네. 저는 원래 처음에 저 처음에 개발 시작할 때 허광래 리더님이 그 초창기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개발 교육 같은 걸 많이 해주셔서 이제 그런데 자주 참여하다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개발 환경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어려워서 좀 이렇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많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 개발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줘서 그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 컨트리비션에 되게 열심히 참여해 주셨잖아요. 네. 그, 기록적인 플리캐스트를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건 정도 보내신 거죠? 네. 그 건수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하루에 한 개씩 하는 게 목표여서, 하루에 하나씩이요? 네, 하루에 한 개, 하루에 한 개를 목표로, 네, 계속, 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플리캐스트, 그러니까 코드 개선 작업을 하면서 제일 그 인상에 남았던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네, 제가 이제 프로젝트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개발 환경하고 공통 컴포넌트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공통 컴포넌트 사용하다 보면 이제 뭐 오타나 이제 좀 이렇게 쉬운 그 에러가 버그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컨트리뷰션이 없었을 때는 이거를 이제 뭐 메일을 보낸다거나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 컨트리뷰션이 생기고 나서 그런 오류들을 이게 이제 좀 작은 오류들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되게 네 제가 이제 감사하게 잘 쓰는 거 은혜도 갚는 이런 기분이 들어서 네, 네 되게 좋았습니다. 아, 예. 그, 음, 표준 프레임워크를 다른 개발자에게 추천을 하겠다, 안 하겠다. 예. 네,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 안에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4점 때부터는 스프링 부트가 추가가 됐잖아요. 네. 지금 프로젝트도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이제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다 좀 뭐 모놀리식 좀 옛날 방식 아, 예. 웨바스 DB 이중화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서 이제 그거는 좀 도전을 못 해보고 아직까지는 연습만 하고 있고 네, 좀 아직까지는 옛날 방식으로 좀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이백행님한테 질문이 계신 분은 채팅창에 이제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나중에 질문 답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예, 어, 그, 그,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백행 리더님께 표준 프레임워크란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과거에도 이렇게 감사하게 잘 사용을 했고, 네. 그리고 현재도 감사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미래에도 제가 감사하면서 잘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많이 이렇게 얻어서 좀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갖고 싶습니다. 은혜를.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 그 이백행 리더님 그 응원하고 더 좋은 프로젝트에 그 더 좋은 기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백행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용호 이사님께서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 이런 부분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신 부분 자랑하고 싶다라는 걸 좀 파워포인트 띄어서 화면 공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의 신용호라고 합니다. 표준 프레임워크를 변화시킨 컨트리뷰션 사례, 이런 주제로 짧게, 짧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벌써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다운로드 수가 벌써 100만 돌파했고요.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 경우도 제가 익히 알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사실 단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해서 배포한다고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도 사실 어렵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단방향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 수정하고 싶거나 의견 제시를 하려고 해도 되게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리뷰션이라는 건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 입장에서 필요한 유의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정도 지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스 코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공통 컴포넌트가 있고요. 뭐 이외에도 사실 많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제가 라인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바 파일이 뭐 8만 개 이상, 그다음에 JS 파일도 뭐 9만 개 이상, XML 파일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정된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코드를 다 네, 굉장히 클린하고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이렇게 관리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어,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저희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구성 같은 데도 보면은 뭐 개발 환경도 있고, 뭐 실행 환경도 있고, 뭐 공통 컴포넌트도 있고, MS에 관련된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 다 커버는 사실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서 가끔 이렇게 발표를 하다거나 이렇게 보면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뭔가 잘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파일럿에서 그 다리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던데 제가 한번 최대한 한번 제 마음으로 표현해 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물론 이제 그 코파일럿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약간의 좀 괴리는 있는데 최대한 가깝게 표현을 하면 이 오른쪽 위에 보면은 거리에 가로등이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구석구석을 좀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근데 이 가로등을 저희가 열심히 세운다고 해도 이 오른쪽 밑에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켜지지 않고 좀 이렇게 덜 비춰지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있는 개발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검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작년도에도 이런 컨트리뷰션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주셨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47명 중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체 300건 이상 300건 이상의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조금 이제 반영이 좀 어려운 거를 빼고 거의 다 저희가 다 적용을 다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실제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 뭔가 어떤 부분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은 표준 프레임워크가 그만큼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GitHub 사이트로 들어오시면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시간도 걸리실 거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떤 레파지토리별로 네, 풀 리퀘스트 내역들은 사실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런 부분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컨트리뷰션 하는구나. 이렇게 좀 감을 빨리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발 환경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개발 환경은 이클립스 기반의 RCP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스크롤바가 이제 안 나온다거나 뭐 어떤 UI가 약간 깨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사례가 되겠고요. 사실 이게 RCP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 구성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저희가 이제 이 깃허브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어,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네,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환경 구성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컨트리뷰션 해주셔서 저희가 좀 인상이 깊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윈도우 환경뿐 아니라 요즘에 뭐, 클라우드다 보니까 OS를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많이 이제 지원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맥OS나 리눅스 기반의 개발 환경도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맥OS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맥이 아무래도 뭐, 폐쇄적이지만 또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개발 환경 설치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홈브루를 통해서 네, 패키지 관리자, 맥 전용의 패키지 관리자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한 줄로 브루 인스톨, 이오프레임 DV를 하게 되면은 바로 한 번에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의 이제 버전을 지정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브루 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 이제 레파지토리가 되겠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레파지토리에서 네, 이렇게 별도의 버전을 지정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홈보드 공식 사이트에 컨트리뷰션이 되어 있는 그 루비 스크립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되시고요. 이거 한번 열어보면 네, 실제 요
설치 스크립트는 이미 저희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네, 루비, 네,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뭐, 최근 거는, 네, 이런 스크립트 통해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또, 저희 자체적인 레퍼지터리 관리뿐만이 아니고, 어, 홈브루에도 기여를 그러니까 그쪽에도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홈브루 사이트, 그 깃허브에, 캐스크 쪽을 가시면, 캐스크스에, 네, 이거 프레임은 2조. 이게 알파벳으로 각각 나누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네, 공식 레퍼지토리에는 최신 버전만 설치가 되는데, 잠깐만, 이게 너무 많으니까 검색을 할까요? 네,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가 이쪽에도, 네, 그 컨트리뷰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 공통 컴포넌트 쪽에 대한 이제 네, 기여 내역들인데요. 이거는 아까, 그 인터뷰 하신 이제 이백행 리더님의 결과물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냐면은, 사실, 저희 쪽에 있는 소스를 쓰시더라도 이거를 이제 컨트리뷰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또, 더 흔하지 않은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막 계속 꾸준히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컨트리뷰션 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요거는 좀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통 컴포넌트 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공통 컴포넌트는 일종의 업무 프로그램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아주 네,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네, 최근까지도 이렇게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네, 200행이라고 이렇게 200행 리더님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컨트리뷰션 해주시는 게 되게 감사하다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어서 이렇게 네,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MSA 템플릿 쪽인데 쿠버네티스 배포하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드를 배포하고 뭐 PV나 PVC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디플로이먼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여러 번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업무를 이제 그 올리스 쿠버네티스 배포할 수가 있는데 이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쿠버네티스의 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작성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명령 하나로 뭐 백엔드 쪽에 있는 뭐 몇 가지 한 다섯 여섯 가지를 한 번에 배포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구현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전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있었는지를 몰랐는데요. 예, 저도 이런 것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도 뭐 이런 개발적인 거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이 개발이 또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기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어쨌든 뭐 특이하거나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일상적인 것도 많아요. 그것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MSA 쪽에서 제이슨 토큰, 그러니까 JWT 토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토큰 방식으로 인증 인가를 받는 케이스에서 테스트하려면 이제 인가된 토큰을 한번 심어줘야 돼요, 이제. 예, 그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스웨거 환경에서, 이런 이제 토큰을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팝업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어떤 거는 저희가 이제 레거시 프로젝트 기반을 하다 보니까, 레스트인데도 이제 점 2가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추세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들을 제거해서 요즘 스타일로 이제 클린 URL로 구현해 주신 분들 계셨고요. 자, 그리고, 네, 첨부 파일이 이제 하나만 되는데, 이제 멀티로, 그러니까 여러 개를 첨부할 수 있게, 그러니까 리액트 기반 UI 쪽이었고요, 이거는. 그쪽에서 여러 개 파일이 첨부될 수 있게 그렇게 공헌해 주신 개발자분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되게 좀 특이한 것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하다 보면은
접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은, 코드 공헌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좀 더 이렇게, 아, 이런 거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 좀 느낌이 좀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렇게 몇 가지 좀 이렇게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네. 하여튼 끝으로 네, 표준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이제 적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예, 그 발표 감사드리고요. 채팅창에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용호 이사님한테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해도 되겠죠? 아, 네네네네. 네. 예, 음, 그 10년 전에 표준 프레임워크하고 지금 표준 네. 프레임워크하고 지향하는 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기술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굉장히 어떤 폭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바에 어떤 폭이 좁았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좀 폭이 넓어졌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웹 개발을 그러니까 하는 건 같지만 이 웹 개발을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라든가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리더님들, 각계 IT 지금, 리더님들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자주 듣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퓨전 프레임워크 GitHub 리파지토리에서 이 프로젝트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추천하실 만한 게 있나요? 어, 일단 뭐 최근 어차피 트렌드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리액트라든가 네, 그리고 예, 그 관련된 이제 MSA 있죠. 네, 이런 거는 아마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이제 저희가 먹는 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통 컴포넌트 네,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심플 페이지나 이런 템플릿 쪽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굉장히 코드량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커리어를, 내 경력을 어떻게 쌓아나가야 될까라고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이무현 개발자님, 주니어 개발자님 모시고 허강 리더님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모연입니다. 예,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50인에서 100인 정도의 규모가 되는 스타트업에서 자바랑 스프링 기반으로 웹 개발을 하고 있는 3년차 개발자입니다. 아, 예. 그, 스타트업 전체가 다 자바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자바. 아니요, 그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곳이라 파이썬과 자바랑 그리고 최근에는 코틀린 도입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퓨전 프레임워크는 언제 처음 접하시게 되신 거죠? 표준 프레임워크는요, 제가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서 이제 전자정부 기반으로 자사 서비스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였었어서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표준 프레임워크 말고 다른 프레임워크 사용해 본 경험 있나요? 어, 그냥 회사에서 만드신 스프링 보트 프레임워크로 작업을 한 거 외에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음, 표준 프레임워크 학습은 그러면 회사 일 하시면서만 학습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또 뭐 스터디라든가 뭐 이런 기회로 학습을 하셨나요? 어, 제일 먼저는 회사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웠고요. 아무래도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스스로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계속 뭔가 디벨롭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알아보던 중에 다른 리더님이신 장미영 리더님이 진행하시는 이제 스프링 스터디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프링 스터디가
표준 프레임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스터디였어서 그 스터디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디벨롭하는 방향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온라인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 주셔서 그것도 한번 들어서 수료증까지 받았습니다. 그, 수료증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저는 이제 3년차 초급 개발자다 보니까 어떤 거라도 이력서에 적고 싶어서 아, 이력서 한 줄. 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아, 그 이력서 한 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 그 표준 프레임워크를 처음, 뭐,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배우면서 좀 어려웠던 것 있었나요? 처음에는 버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회사에서 아무래도 다양한 고객처랑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버전을 다 다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초급이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커뮤니티에 가면 개발 가이드 내에 버전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그 프로그래머에게 버전은 일종의 족쇄하고 같거든요. 이거는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자바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버전에 관련된 이슈는 되게 많을 거라고 제 경험상도 그렇고요. 그래도 그 험난한 그 문제를 잘 넘어오셨네요. 네. 표준 프레임워크 덕분인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주니어로서 표준 프레임워크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권하고 싶으세요? 다른 분들에게. 표준 프레임워크가 아무래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환경 설정이 다 되어 있는 그런 바탕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급하게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개인 사이드 프로젝트를 혼자서 진행하는데도 표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문제가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도 그냥 친구들이 와서 방명록을 남기는 사이트를 만든다던가 이럴 때도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표준 프레임워크의 그 템플릿 UI가 그 10년 전 거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수정하셨어요? 어, 요새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무료로 풀려 있어서 그거를 껍데기만 가져와서 갈아 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저는 지금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디자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10년 전 디자인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레트로가 다시 유행이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다루실 텐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접근이라는 게 무슨 아, 그, 말씀이실까요? 그 DB 클라이언트가 어, 개발자 도구에도 들어 있거든요. 그거 사용하시는지요? 아, H2DB를 주로 사용해서 개인 프로젝트에서는 그냥 누구든지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접근할 수 있게끔 세팅을 했었고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오라클이라던가 이런 거를 DB 세팅을 따로 해서 했었습니다. 아, 예. 혹시 그 표준 프레임워크의 MSA 교육 교재가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MSA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음, 거기 예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Next.js로 되어 있어서 UI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학습이나 스터디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표준 프레임워크 MSA 쪽도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또 계획 같은 거는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어, 지금 업무에서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따로 하고 있지 않아서 크게 막 장기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작년에 제가 장명 리더님의 스터디원으로 있을 때 팀원들이랑 다 같이 컨트리뷰션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컨트리뷰션에서 제가 기여한 부분은 진짜 작은 부분이었는데 이제 다른 개발자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개발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백행님 개발자님께서 이제 진행해 주셨던 세미나라던가 허광남 리더님께서 진행해 주셨던 라이브 피드백 이런 게 저한테는 그 실시간으로 배움의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컨트리뷰션의 기회가 있다면 참가하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그 실력이 플러스 몇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그 문구 있잖아요. 아, 네. 이쁨이 플러스 5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표준 프레임워크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네. 유면 개발자님의 그 실력이 몇 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한 2,500점이랄까요? 제가 2,500점이요? 네, 왜냐면 깃을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컨트리뷰션은 깃을 통해서 머지라던가 푸시라던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해서 스스로 알아가면서 이제 피드백도 받고 하면서 깃을 활용할 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컨트리뷰션을 하면서 이제 그 리액트를 활용하시는 개발자분도 계셨고 보안 쪽으로 관심이 있는 개발자분도 팀원 중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사를 들으면서 약간 그런 잡지식이 늘어서 이번 제가 이직할 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그, 아니, 커뮤니티 활동하시는 곳이 여자 개발자 모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여자 개발자 모임에서 표준 프레임워크는 어느 정도 그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 개발자 모임터를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세 개의 스터디를 작년 이정님과 함께 했는데 그중에 두 개가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교육 과제, 교육 교재를 사용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7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꽤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여자 개발자 모임에 남자 개발자는 회원으로 들어갈 수 없겠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네. 따로 스터디 그룹을 따로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일단 어, 그 같은 주니어 개발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취업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그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어, 저는 한창 이직을 준비할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컨트리뷰션이라던가 스터디라던가 세미나 같은 활동들에 참여를 하면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람도 조금씩 생기고 자신감도 조금씩 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선배 개발자분들을 만나면서 커피책 같은 것도 요청드리고 이력서 피드백도 요청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접하게 되시면 너무 경력이 낮아서 내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은 참가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기회는 두드리는 자에게 올 것 같습니다. 예, 그 표준 프레임워크와 그다음에 주니어 개발자의 경험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 표준 프레임워크 커뮤니티 안에서 뵙기 바라고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